넷플릭스가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키자 그들이 AI로 가짜 우승 영상까지 만들어낸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전례 없는 문화적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하나가 인기를 끄는 수준이 아니라 대륙간 문화, 헤게모니의 지각 변동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송출된 피지컬 아시아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된 지 채 72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 전역, 심지어 대서양 건너 북미와 유럽 대륙까지 완전히 접수해버렸거든요.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시청 차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놀랍게도 미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서구 문화권에서도 비영어권 텔레비전 쇼 카테고리 정상을 석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문화적 지배력의 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 자체가 엄청난 야심작이었어요. 이전 시즌이었던 피지컬 100의 개인전 포맷을 완전히 뒤집어서 국가 대항전 형식으로 확장시킨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는지 아시나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양날의 검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국제적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는 민감한 영역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험한 줄타기가 오히려 전 세계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촉매제가 되어버렸죠. 몽골 고원의 전통 씨름 선수들, 태국 무에타이의 살아있는 전설들, 일본 유도, 국가대표 출신 엘리트들, 호주의 철인 3종 경기 챔피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자국의 자존심을 등에 업고 순수하게 육체적 능력만으로 격돌하는 이 원시적이면서도 고도로 세련된 경쟁 구도가 전 인류의 본능적 흥분을 자극한 거예요. 특히 몽골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국 선수들의 활약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신화를 쓸 때와 맞먹는 수준의 국민적 열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출전 선수들이 귀국했을 때 몽골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포옹하고 국가적 치하를 베풀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묘한 공백이 눈에 띕니다. 아시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거대한 축제에서 아시아 대륙의 지리적, 인구적 비중을 생각하면 절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 특정 국가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스스로를 중화라 칭하며 대륙의 패권국을 자처하는 그 나라 말이에요. 14억 인구를 자랑하고 GDP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맹주를 자임하는 중국이 이 글로벌 이벤트에서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 제작진이 참가국 선정 과정에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겁니다. 초청장 자체를 발송하지 않았죠. 호주처럼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에 속하지만 문화적 친화성을 고려해서 아시아 팀으로 분류된 나라도 있는데, 정작 아시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중국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파티에서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아이가 된 거예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참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자존심에 더 큰 상처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SNS에 숨어서 몰래 훔쳐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어요. 웨이보와 더우인 같은 중국 내부 플랫폼에서는 온갖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폭발했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무술 전통을 가진 중국이 빠진 대회는 정통성이 없다느니, 한국이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두려워해서 고의로 배제했다느니, 이건 그냥 소국들끼리의 자위행위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원색적인 비방들이 난무했죠. 더 웃긴 건 이런 말을 하는 중국인들 중에 넷플릭스를 합법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국의 방화벽 시스템 때문에 넷플릭스 서비스 자체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VPN을 동원해서 우회 접속하거나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 도둑질해서 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발끈하면서 담장 넘어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신랄했습니다.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불평만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롱이 쏟아졌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그 콘텐츠를 깎아내리는 이 뻔뻔함에 대해 국제 커뮤니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열등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에 중국 팀이 출전했다는 가정하에 중국 선수들이 다른 모든 국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우승하는 합성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과 AI 렌더링을 활용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는 자국 SNS에서 서로 공유하며 자위적인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초대조차 받지 못한 굴욕을 가상 세계 속 조작된 승리로 위안받는 이 정신승리의 극한을 보면서 전 세계는 중국의 집단적 나르시시즘과 현실 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죠. 누가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중국 대표 선수로 누가 선발되면 좋을지 토론하고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에요. 사실 중국은 한국의 피지컬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처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죠. 바로 모방과 복제입니다. 피지컬 100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마자 중국은 즉각 카피캣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워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건 중국어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자마자 전 세계로부터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트 디자인부터 게임 룰, 카메라 앵글, 심지어 편집 기법까지 피지컬 100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중국 측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발뺌했지만 국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자국민들조차 이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피지컬 시리즈보다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방영됐던 출발 드림팀을 표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조악한 퀄리티였어요. 더 심각한 건 공정성이 생명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심판 판정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같은 기록을 세웠는데도 어떤 선수는 탈락하고 어떤 선수는 통과하는 등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자국 시청자들에게조차 조작 논란에 휩싸였죠. 공정함과 투명성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 특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히트 콘텐츠를 모방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예상 외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흑백 요리사도 중국이 대놓고 베꼈었죠. 그때는 그나마 편집 스타일이나 진행 방식을 원본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피지컬 시리즈를 베낄 때는 그런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형식만 따라하고 내용물은 자기들 맘대로 채워넣은 수준이었죠. 창의적인 기획력과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은 전혀 없이 한국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훔쳐다가 싸구려 모조품으로 찍어내는 이런 행태는 중국이 스스로 자랑하는 대국의 위상이 얼마나 공허한 허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드파워는 막강할지 몰라도 소프트파워는 완전히 파산 상태인 거죠. 피지컬 아시아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하나로 뭉친 진정한 범아시아 축제로 거듭나자 글로벌 시청자들은 중국을 향해 가차없는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레딧의 아시아 관련 서브레딧이나 유튜브 댓글창에는 정말 신랄한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중국은 넷플릭스에 나올 자격 자체가 없다. 억울하면 너희끼리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을 초청해서 독재자 피지컬 100을 찍으라. 그게 딱 어울린다는 식의 비아냥이었죠.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비꼬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오직 힘의 논리와 억압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중국의 외교적 행태 전반에 대한 전 세계인의 피로감이 폭발한 겁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심판, 상호 존중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심판 매수와 편파, 판정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올림픽이나 열라는 냉소적인 조롱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발견은 이번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이 중국 없는 아시아가 얼마나 평화롭고 조화롭고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아시아 국가 간 대항전이라고 하면 역사적 원한이나 영토 분쟁, 식민지 과거사 같은 민감한 이슈들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인 중국이 빠지니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경기 후 서로의 기량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악수를 나누고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한국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에 감탄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된 겁니다. 물론 피지컬 아시아에도 한국과 일본처럼 과거사 문제로 감정이 복잡한 나라들이나 동남아 국가들처럼 역사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관계는 아닌 국가들이 함께 출연했어요. 국가 대항전이라는 형식을 채택한 이상 선수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민족주의적 감정이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공식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와는 달리 피지컬 아시아는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의 일종에 불과하잖아요. IOC나 FIFA 같은 강력한 국제기구가 공정성과 스포츠맨십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추태를 부려도 기껏해야 몇 주간 악플 좀 받다가 금방 잊히고 말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하지만 출연한 선수들 중 그 누구도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 매너를 선보였죠.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뒤에도 국적을 초월해서 선수들끼리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을 다니고 SNS로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니 시청자들도 맹목적인 국가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선수들의 정정당당한 승부와 순수한 경쟁 자체를 응원하며 굉장히 세련된 시민의식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청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어요. 중국이 없으니 정말 깨끗하고 편하다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해왔던 대륙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들을 되돌아보면 거의 예외 없이 중국 심판이나 중국 선수, 중국 관중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체조나 다이빙 종목에서 터진 편파 판정 논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실격 판정을 둘러싼 국제적 분노, 각종 아시안게임에서 반복되는 홈 어드밴티지 논란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국가 대항전인 만큼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중국인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한 피곤하고 불쾌한 기억 자체가 아시아 전역의 공감대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겁니다. 한 시청자는 만약 중국이 참가했다면 분명히 판정에 불복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역사 왜곡이나 영토 분쟁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의 순수성을 완전히 망쳐놨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부재가 오히려 이슈의 완성도와 품격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였죠. 또 다른 시청자는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중국팀이 참가했다면 몽골 선수들이 첫날 안에 그들을 전부 응급실로 보냈을 거라는 농담이었어요. 몽골인들이 한국을 유독 좋아하고 중국인들은 보기만 해도 치를 떨어내는 건 유명한 사실이니까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간 중국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온 몽골의 반중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생각하면 이건 농담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었던 시나리오였던 거죠. 결국 중국은 아시아라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각인시킨 셈입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완전히 결핍되어 있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에티켓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왕따가 되어버린 거예요. 뉴욕타임스나 가디언 같은 서구의 주요 언론들은 피지컬 아시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순수한 경쟁과 상호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리얼리티 쇼들이 자극적인 욕설과 출연자 간의 배신, 치사한 전략, 막장 드라마 같은 갈등 구조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이 몸과 몸으로 부딪히며 땀 흘려 경쟁하고 패배한 선수가 승리한 선수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포옹을 보내는 스포츠맨십의 정수를 담아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사력을 다해 싸우던 선수들이 타이머가 끝나자마자 자기 팀 동료들보다 먼저 상대 선수에게 달려가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이고 올림픽 정신보다 더 감동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이 왜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대목이죠. 결론적으로 피지컬 아시아의 전 지구적 성공과 이에 대한 중국의 치졸하고 한심한 반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베끼고 세트장을 똑같이 지어놔봤자 그 안에 담긴 콘텐츠의 철학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짝퉁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서 현실을 왜곡하며 허구의 우승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들 세계인들의 안목은 정확합니다. 무엇이 진품이고 무엇이 모조품인지, 누가 문화를 창조하고 누가 뒤에서 훔쳐보기만 하는지는 이미 판가름 났어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며 표절과 조작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중국.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들이 연출하는 코미디 쇼를 구경하며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한국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 통쾌한 현실을 중국이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이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기술로 위조할 수 없다는 진실을 중국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K-드라마, K-팝, K-무비, 그리고 이제는 K-서바이벌 예능까지 한류의 영역은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수출을 넘어서 한국적 가치관, 한국적 미학, 한국적 정서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예요. 공정함, 투명함, 존중, 배려, 진정성 같은 가치들이 K 콘텐츠의 핵심 DNA이고 이것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 코드인 겁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힘의 논리와 물량 공세, 검열과 통제, 표절과 모방이라는 낡은 방식에 매몰되어 있어요. 14억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가지고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피지컬 아시아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문화 패권의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혁신으로, 강압과 통제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 역사적 순간에 한국은 최전선에 서 있고 중국은 뒤안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VPN으로 우회해서 몰래 훔쳐보고 AI로 가짜 승리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안 전 세계 190개국의 시청자들은 합법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한국이 만든 프로그램에 열광하며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가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히트작을 베끼고 모방하려 들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을 흉내내도 그 안의 영혼까지는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창조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서 나오는데 검열과 통제와 획일화가 지배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피지컬 아시아의 성공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잘 됐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배제와 그들의 찌질한 반응은 문화적 고립국으로 전락한 그들의 초라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들의 비위를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철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 강국의 자세이고 피지컬 아시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